안녕하세요. 3D Max 강사 박남용입니다. 3D Max 2015 버전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지요. 기존에 이제 3D Max의 기능과 조금 또 다른 또 새로운 기능들이 또 제시가 되고 있고요. 좀 더 날이 갈수록 사용자들한테 좀 다양한 어떤 효과와 다양한 어떤 모델링의 어떤 방법들, 그 다음에 편의성들을 주고 있는 게 3D Max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오토데스크사에서 지금 제작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토데스크라는 회사는 캐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벤터라든지 뭐 이런 어떤 레빗이라든지 이런 건축 인테리어, 그 다음에 뭐 기계, 어떤 산업 분야의 산업 제품 분야의 어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회사지요. 이런 어떤 대표적인 회사라서 그런지 꾸준히 어떤 기능의 어떤 발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프로그램을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3D Max 2015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기존의 이제 맥스 사용자들은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아주 처음 사용자를 대상으로 강의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3D Max 2015 과정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지고요. 파트 1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지오메트리라 그래서 3차원 기본 객체를 가지고 어떤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으로 만들어진 객체를 에디트 폴리라는 수정 명령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변환시켜보는, 그리고 변환된 어떤 형태를 재질이라는 것을 이용해, 재질 편집기, 즉 매트리얼 에디트를 이용해서 재질을 한번 입혀보는 그런 시간을 파트 1에서 가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파트 1에서 다루지 않았던 에디트 스플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디트 패치, 그리고 조명, 라이트라 그러죠. 조명과 카메라, 그 다음에 좀 더 응용된 어떤 수정자, 모디파이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좀 더 응용 가능한 수정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Ray하고 저희 3D Max 2015에서는 제 강좌에서는 멘탈레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멘탈레이라든지 아이레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데 V-Ray를 중심으로 렌더링을 우리가 학습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1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이제 3D Max 2015의 화면 구성과 그 다음에 뷰포트,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뷰포트라고 얘기하죠. 창을, 그 뷰포트와 그리고 마우스,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에 항상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휠 마우스의 어떤 조작 방법, 그리고 파일 기능이죠. 그래서 저장 등의 어떤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장 및 열기, 다른 이름으로 열기, 내보내기, 불러오기 등등의 어떤 기능들 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차 강의를 하기 위해서 미리 띄워놓은 3D Max 2015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3D Max 2015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까시면, 설치하시면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2015에 추가된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씬 매니저라고 해서 하나 크게 뜨게 되는데요. 이 매니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탭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서 X표 누르시면 지워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제 뷰포트의 어떤 그 형태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코드 4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얘를 여기 위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 보면 뷰포트의 어떤 숫자라든지 형태를 여러분이 조정해 줄 수가 있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화면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 다시 우리가 뭐 4개의 화면을 이렇게 우리가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뷰포트를 우리가 조정해 주는 방법이죠. 예전에는 이런 기능들이 많이 없었는데 맥스 2013 버전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나타난 기능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위에 보시면 탑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론트, 레프트, 퍼스펙티브, 이게 네 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뷰포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뷰포트는 언제든지 이제 다른 뷰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뷰포트라는 것은 하나의 객체를 다양한 시점으로 우리가 보게끔 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 보시면 우리가 이걸 커맨드 패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커맨드 패널은 옆에 있는 이 경계 부분을 마우스로 갖다 대시면 다음과 같은 화살표가 나타나고요.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당겨줄 수가 있고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패널의 어떤 영역을 확장과 축소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두 줄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제 그 커맨드 패널이라는 것은 명령어 패널이라고 볼 수 있고, 맥스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명령어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크게 보시면 첫 번째 뭐 create, 뭐 modifier, 그 다음에 hierarchy 뭐 이런 식으로 쭉 상단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상단 메뉴에 포함되는 중간 메뉴들이 밑에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create라는 것은 새롭게 생성시킨다라는 대메뉴가 될 것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중 메뉴 보시면 create 메뉴에 3차원 형태들을 새롭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2차원 형태들, shape이라는 2차원 형태들을 새롭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조명을 새롭게 만들 것이냐, 카메라를 새롭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헬퍼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객체들이나 효과를 줄 때 있어서 도움을 주는 요소들을 새롭게 만들 것이냐, 뭐 등등의 어떤 메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create의 geometric 3차원 객체죠. 3차원 객체들은 뭐 어떤 것들을 새롭게 만들 것이냐 해서 하부 메뉴들이 또 디테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만들어진 객체의 어떤 이름과 색상을 우리가 부여해주는 칸이 있지요. 자, 이걸 우리가 커맨드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create의 geometric에 박스라는 걸 클릭해서 퍼스펙티브 뷰에서 왼쪽 버튼을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고요. 왼쪽 버튼을 놓아주시고 마우스 움직여주시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그 박스가 하나 그려지죠. 여기가 그려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탑이라든지 프론트, 레프트, 즉 이 객체를 위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 좌측에서 본 모양,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다양한 시점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뷰포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시점에서 여러분이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실린더를 클릭해서요, 위에 있는 오토 그리드를 체크를 해놓고 나서 옆에 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이렇게 원통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명령어 종료되게 되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위에 탑뷰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바라본 모양, 그 다음에 좌측에서 바라본 모양,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한번 제가 되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게 맥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갖다 우리가 파일 메뉴라 그래요. 여기 있는 삼각형 드롭다운 버튼 눌러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뉴, 새로운 도면 열기, 그 다음에 도면 초기화 시키기, 그 다음에 오픈, 기존 도면을 가져오기, 그 다음에 저장하기, 작업하는 작업을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다른 형식의 파일을 불러오는 import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export라 그래서 그 다른 형식으로 다른 형식에서도 맥스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내보내는 export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에 뭐 참조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옵션이라는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전체적인 어떤 맥스의 환경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창이 뜨게 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신속 접근 메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파일 메뉴에 있는 어떤 가장 많이 쓰여지는 요소들을 이 신속 접근 메뉴에 두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new, 그 다음에 open, 그 다음에 save, undo, redo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명령 취소된 명령을 복귀해주는 기능인데, 컨트롤 Z, 컨트롤 Y로 우리가 단축키로 여러분이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지금 박스하고 실린더가 작성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 undo 버튼을 누르면 한 단계씩 뒤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명령어가 계속 취소되는 걸 볼 수 있고, 다시 얘를 눌러주시면 명령어가 다시 복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드롭다운 버튼 눌러주시면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항목을 지정해서 뒤로 한꺼번에 빼갈 수가 있고,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파란색 부분인데, 여기를 우리가 제목 표시줄이라고 얘기해서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unregistered, 그 다음에 뭐 버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아직 그 인증을 안 받았다. 여러분들이 이제 3ds max 2015 홈페이지, 오토데스크라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3ds max 2015를 언제든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한 30일 정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프로그램을 못 구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토데스크사에 가셔서 3ds max를 여러분이 다운받으셔서 설치해 주시면은 30일 동안은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렇게 레지스터리라고 해서 기간의 제약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옆에 보시면 언타이틀드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제목 표시 줄이죠. 그래서 제목이 이제 저장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세이브를 해서 얘를 뭐 1, 2, 3이라고 해서요 해주시면, 여기 이름이 이제 1, 2, 3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했거나 아니면 저장된 파일의 이름을 보여주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인포메이션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뭐 키워드를 적어 놓으시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도움말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줄이거나 아니면 화면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풀다운 메뉴들이 있죠. 에디트, 툴, 그룹, 뷰, 뭐 크리에이트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밑에 있는 어떤 명령어들의 아이콘을 이렇게 이제 영어 단어화 시켜서 이렇게 풀다운 형식으로 해서 명령어를 모아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똑같이 또 언두 리드가 있네요. 위에서 봤던 언두 리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들을 서로 이제 연결시켜서 연동시켜서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셀렉션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셀렉션 필터라는 건 뭐냐, 우리가 얘를 눌러보면요, 지오메트리, 쉐입, 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크레이트의 지오메트리에서 박스하고 콘이라는 걸 그려봤는데요, 실린더라는 거를 쉐입을 이용해서 대충 제가 뭐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오토그리드를 꺼줄게요. 오토그리드라는 것은 어떤 객체를 그릴 때 마우스가 해당 면에 올려졌을 때 그 면에 맞추어서 객체를 그리게끔 해주는 것이 오토그리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현재 지오메트리라는 객체하고 쉐입이라는 2차원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라이트라는 곳에 가서 뭐 스탠다드로 가서 옴니 조명을 하나 설치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다양한 요소들이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를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지오메트리를 클릭하고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만 선택되죠? 지오메트리라는 게 3차원 객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3차원 객체만 이렇게 선택되어지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라이트만 선택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선택의 어떤 편리성을 주기 위한 카테고리별로 어떤 선택을 하게끔 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객체를 우리가 선택하거나 지울 때는 왼쪽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요, 왼쪽 버튼 눌러서 키보드에서 딜레이트 버튼 눌러주시거나 델 버튼 눌러주시면은 객체가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살려보죠. 우리가 선택할 때는 보시면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 버튼 눌러서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는데, 이 셀렉트 버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보시면 여기 무브 보실까요? 셀렉트 앤 무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선택 기능도 되고 이동 기능도 된다. 여기 보시면 셀렉트 앤 로테이트, 객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된 객체를 회전할 수도 있다. 여기 셀렉트 앤 유니폼 스케일, 객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크기 조정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새로 등장한 기능이죠. Select and Place라고 그래서 객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게 선택된 객체를 경사진 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어떤 변형된 형태의 면에다가 우리가 위치시킬 수 있다. 전부 다 이게 셀렉트 기능이에요. 얘만 셀렉트가 아니라, 얘도 셀렉트지만 얘는 단순 셀렉트 기능이고, 얘도 이제 셀렉트와 부가적인 기능이 딸려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이름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이름이 떠요. 그럼 박스라는 걸 선택해서 OK 눌러보시면 이렇게 박스만 선택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택에 어떤 편의성을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하는 방법은 제가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사각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각형 형태로 갈 것이냐, 꼭 왼쪽 버튼 눌러보시면 뭐 원도 있죠. 왼쪽 버튼 누른 상태 쭉 눌러보시면 원 형태를 이렇게 객체를 선택해 줄 것이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각형을 쓰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윈도우 클로즈인데 굉장히 중요한 버튼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사각형을 이렇게 쳤을 때 사각형 안에 완전하게 포함된 객체만 선택을 해줄 것이냐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 했는데 어때요? 제가 볼까요? 이렇게 드래그 했는데 자, 여기만 선택되어지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드래그 해서 클릭했는데 얘만 선택되어지죠. 그래서 사각형 안에 완전히 포함된 객체만 선택하겠다.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 박스가 걸쳐져 있죠. 그림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각형을 치더라도 이 사각형에 완전히 포함되거나 아니면 걸쳐진 객체까지도 모두 선택하겠다라는 어떤 그 포함과 걸침의 어떤 선택 방법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우리가 이동이라는 거죠. 객체를 선택하시고 객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이제 x, y, z라는 좌표가 떠요. 이걸 우리가 맥스에서는 기준모라고 얘기하는데 기준모에다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제 노랗게 바뀝니다. 축들이. 그러면 노랗게 바뀐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동을 할 수 있다. 두 축을 노랗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아니면 세 축을 다 노랗게 바꿀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랗게 바뀐 축으로 해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얘는 복사 기능도 가능합니다. 얘는 이제 회전이죠. 눌러주시면 선택된 객체가 이렇게 회전이 여기 궤도가 나타나서 회전 궤도가 나타나서 우리 회전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스케일이라는 것은 선택된 객체를 크기를 조정해주는 기능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음 차시 때 하나하나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우리가 객체 선택해 주시면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면에다 이렇게 원통에 갖다 대면 원통의 면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좀 재밌고 새로운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스 2015에. 그 다음에 이제 로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객체를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객체를 뭐 돌출시킬 때 방향을 우리가 나타내는 건데 보통은 이제 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옆으로 오시면 이제 자석처럼 말굽 자석처럼 보이는데 얘를 우리가 스냅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스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면 스냅을 또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세세하게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텍스라는 것은 그 모서리점 정점을 의미하는 건데요. 얘를 클릭해 주시고 이제 무브 버튼 눌러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그 노랗게 뭐가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점을 얘기하는데 얘를 클릭해서 쭉 딴 데도 옮겨 주시면 객체와 객체의 정점을 갖다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맞춰서 우리가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뭐 회전할 때 쓰는 거라든지 스케일 할 때 쓰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스냅들이 있더라. 어찌 보면 CAD의 오스냅과 같은 오브젝트 스냅과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쭉 옆에 가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칭 기능, 미러 기능이 있고요. 객체를 대칭 복사해주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오리진 그래서 객체를 정렬해주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니저 레이어 레이어 기능이라든지 토글 리본이라 그래서 얘를 클릭해 주시면은 밑에 있다 아까 한 줄이 있었죠. 다시 얘를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있는 우리가 이제 명령어들을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토글 어떤 리본 메뉴들이 사라졌다 없었다 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뭐 렌더링에 대한 기능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우리가 뷰포트라고 그랬죠. 뷰포트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여기 탑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탑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클릭해 주셔서 뭐 아래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탑은 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뷰를 바꿀 수가 있다. 뷰를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하셔도 돼. 여기를 직접 클릭해서 바꾸셔도 되고요. 그냥 알파벳 V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알파벳 V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또 쿼드 메뉴가 뜨게 되죠. 쿼드 메뉴라는 것은 사각형 메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해당 관련된 단축키의 어떤 명령어들을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펼쳐진 어떤 사각 메뉴로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프론트 지금 탑이지만은 프론트 메뉴를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시 V 눌러서 다시 탑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뷰포트를 옮겨 다닐 때는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옮겨 다녀도 되는데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노랗게 이렇게 박스가 쳐지잖아요. 이게 선택된 뷰포트라는 얘기인데 가능한 한 이제 뷰포트를 옮겨 다닐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는 게 좋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셔야지만 다른 객체를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순수하게 뷰포트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왼쪽 버튼 누르시면 왼쪽 버튼 누르다가 뭐가까지 선택될 수 있다 이렇게 객체까지도 선택될 수가 있어요. 그럼 객체가 살짝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뷰포트를 옮겨 다니실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여러분들이 옮겨 다니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뷰포트에 있는 객체를 좀 더 확대해 보시면 휠 마우스를 돌리고 당기시면 이렇게 우리가 확대 축소가 되고요. 휠을 꽉 눌러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화면을 우리가 이동할 수 있죠. 객체가 이동되는 게 아니라 화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 편한 위치로 퍼스펙티브 뷰에 와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이렇게 눌러서 움직여 주시면, Alt 버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눌러서 움직여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객체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오빅 기능이 활성화되죠. 가능한 한 이제 객체를 관찰하려고 하실 때는 여러 개의 객체 중에 하나를, 목표되는 객체 하나 클릭해 주시고 Alt 눌러서 Alt 누르고 휠을 꽉 눌러서 이렇게 객체를 관찰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된 객체만 화면에 꽉 차게 보이시려면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나서 선택할 때는 무브나 로테이트 스케일 아니면 여기 있는 셀렉트 오브젝트 뭐 이런 거 그냥 이용하셔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Z 눌러 주시면은 선택된 객체만 화면에 꽉 차게 보여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얘를 클릭하고 알파벳 Z를 눌러 주시면 화면에 꽉 차게 보이시죠? 그죠? 만일에 이제 객체가 없다면 얘를 다 선택해서 딜레이트 버튼 눌러 지워 볼게요. 이런 식 아무 객체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돌려보다가 Z 눌러주지 못해요. 화면을 이렇게 정렬시켜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Z라는 기능은 줌 익스텐드라 그래서 화면을 정렬시켜주거나 선택된 객체를 화면상에서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뷰포트는 아까 여기서 숫자를 조정해 줄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경계 부분을 여러분이 마우스로 갖다 대시면 이렇게 화살표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각각 조정해 줄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다시 원래 상태로 바꾸시려면 경계에 갖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셋 레이어 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좀 격자 그리드가 보이는데요. 이 격자 그리드는 알파벳 G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얘도 이렇게 G를 눌러주시면 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여기 크리에이트라는 메뉴에 가서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박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의 어떤 박스가 보이는데, 이 지금 퍼스펙트 뷰라는 게 투시 뷰잖아요. 투시도 뷰. 그냥 Alt 누른 상태에 W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얘만 확대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Alt 눌러서 W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대가 작아지면서 4개의 화면으로 보이죠. 예를 들어서 프론트라는 화면이죠. 여기 프론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선택해주고 Alt W 눌러주시면 프론트 화면만 확대시킬 수가 있고, 다시 Alt W 눌러주시면 축소시킬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Alt W. 다시 제가 Alt W를 이용해서 퍼스펙트 뷰를 확대시켜 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객체의 색깔들이 있는데요. 무브 버튼 눌러서 이제 바깥에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이 해제되지요. 여기 보면 위에 보시면 얘는 이제 우리가 뷰에 대한 이름이고요. 리얼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얘네들이 보여드리는 어떤 형식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리얼리티 실제적으로 보이게끔 하겠다는 뜻이고, 쉐이드를 해주시면 면의 색깔만, 그 다음에 엣지 페이스 해주시면은 이게 엣지까지 우리가 보이시게끔 해주는 기능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리얼리티를 가든지 뭐 엣지 페이스를 하든지 아니면 히든 라인으로 가면 이렇게 색깔은 없어지고 이제 그 숨은 선만 없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을 해주시면은 이제 골격만 우리가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여지는 타입을 여러분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저는 그냥 리얼리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F3번하고 F4번을 좀 유념해 볼 수 있는데요. F3번 누르시면 이렇게 면의 색깔이 없어져요. 그리고 F4번 누르시면은 뭐가 없어지냐면 보시면 이렇게 뭐가 윤곽이 없어지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이걸 갖다 우리가 엣지라고 그러는데요. 엣지가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F4번. F3번 눌러주시면 뭐가 면이 색깔이 없어지고, 다시 F3번 눌러주면 면 색깔이 나타나고요. F4번 눌러주시면 엣지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이거 우리가 작업할 때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F3번과 F4번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뷰 큐브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여기서 뭐 이렇게 탑뷰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면 뷰로 볼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뷰 큐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홈으로 여기 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리 표준 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뷰 큐브 이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이 뷰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것을 여러분 누르셔도 상관없겠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라고 있는데, 카메라는 지금 보시면은 드롭다 여기 옆에 사이드 지금 그 화살표 옆에 보시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얘는 이제 그 크레이트의 카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그리고 얘를 클릭해 보시면 이 카메라가 설치된 그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카메라 뷰를 보여줘요. 그래서 카메라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얘기한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체를 지우실 때는 뭐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해 주시고 딜레이트 버튼 눌러 주시면 삭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바라고 해서 그 키프레임 바라고 해서 그 프레임별로 애니메이션의 어떤 설정을 저장해 둘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화면을 우리가 보는 방식인데, 앞서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알려드리는 방법만 아시면 굳이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손바닥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화면을 이동시키는 건데 굳이 여기 클릭하실 필요 없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Alt 눌러서 휠을 꽉 눌러서 이렇게 Alt 눌러서 휠을 꽉 눌러 그냥 휠을 꽉 눌러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팬이 되고, Alt 눌러서 휠을 눌러 주시면 관찰 기능이 되죠. 여기 보면 오빗이라고 해서 관찰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런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 주는 게 좀 편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스에 여러분들이 단위를 설정해 주는 게 좋은데요. 맥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밀리미터 단위를 쓰는 게 좋죠. 우리가 이제 국제 표준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를 설정해 줄 때는 여기 커스터마이즈로 갑니다. 가보시면 여기 유니트 셋업이라고 되어 있죠. 눌러주시면은 여기 보시면 시스템 유닛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눌러보시면 인치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맥스라는 것은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치 단위를 씁니다. 외국에서는. 그래서 얘를 반드시 밀리미터로 여러분 바꿔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눌러주시면은 얘도 이제 뭐 밀리미터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오케이 눌러주시면은요, 우리가 밀리미터 단위 밑에 보시면 여기가 밀리미터로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적인 어떤 화면의 어떤 구성과 기본적인 휠 마우스 조작, 마우스의 어떤 조작법,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도구들의 어떤 간단한 설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1차 시에서는 이런 어떤 화면 구성과 기본적인 어떤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다음 차시 때부터는 하나하나 어떤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명령어들을 한번 학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